법무부가 징계위의 징계 결정 사유가 될 수 있는 징계 요지, 심의 요지문을 공개했는데 그 징계 사유가 상당히 지금 논란입니다.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추정이 대부분 법조계에서는 이거 약간 그 궁예, 태조왕건 드라마에 나왔던 궁예의 어떤 관심법 징계다라고 한 조간신문은 인터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판사 관련 문건입니다. 추 장관은 이 문건을 근거로 윤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라고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문건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판사에 대해서 이 판사는 대학 시절 시위 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된 원고가 공군 참모총장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판사의 어떤 판결에 대한 사실적인 기재 내용인데 이걸 갖고 이 문구를 갖고 징계위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징계위에서는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이걸 쓴 이유는 군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대학교 때 시위 전력이 있어서 채용하지 않았는데 시위 전력자편을 들었다라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쓴 이유가 저 판사가 시위 전력자편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징계위가 추정을 했습니다. 이건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에 적합하다라고까지 징계위는 해석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사건 감찰 수사 방해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징계위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과거 윤 총장이었다면 결과만 알려주고 명명백백히 밝혀라라고 말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왜 안 그랬냐?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과거 윤 총장은 안 그랬을 것이다. 라며 윤 총장은 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역시 추정으로 징계 근거를 기재했습니다. 법조인들은 이쯤 되면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어떤 징계 심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도 했고 지금 변호사, 대표 변호사잖아요. 어떤 징계 사유가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게 심의 요지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징계 결정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 표현들이 지금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징계 사유에 관한 징계의 결정문을 보고 제가 그 보는 순간 딱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이게 궁예의 관심법이네. 이런 얘기 했는데 오늘 신문과 돌직구에서 궁예의 관심법이라는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읽어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관심법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심법을 여기에 적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관심법이라는 게 그 궁예가 예전에 근거는 없지만 내가 볼 때 그렇다라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에는 이제 관심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다. 없는데 궁예가 원래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떠한 증거나 어떤 사실관계 의혹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미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를 불러서 너 나를 배반하려고 했지. 그래서 아니다고 하면 이거 거짓말을 하네 처단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잘못을 비는 사람이 이제 살아남은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한번 적어봐요. 그 검찰이 작성 문건 중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이렇게 했다고 써놨는데 그걸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럼 저 내용 가지고 사실은 검찰이 좌익 판사라는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징계위원회에서 저 판사를 좌익 판사로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징계위원 생각을 가지고 징계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까도 처음에 가처분 신청 정직과 관련된 가처분 소송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졌다는 걸 징계 사유를 보고 제가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 징계 사유가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를 심리하지 않고 본안소송에서 그냥 절차 위배로 가서 그냥 무효로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절차 위배의 측면이 너무나 많아서 이 부분에서 아마 법원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우리가 아까 이제 전에 얘기할 때 그 피고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법무부에서 징계를 청구하잖아요.
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했고 대통령에 대해서 거기를 재가를 했어요. 근데 만에 하나 법원에서 절차 위법이 있다고 그럴지 아니면 징계 사유가 이거 문제된다고 했을 때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징계위에서 책임져야 해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결과를 보면 다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 정직과 관련해서 가처분의 결과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느냐 아니면 법무부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건 엄청난 법적인 변곡점도 되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변곡점도 되지만 현 정부와 윤석열 총장 관계에 있어서도 향후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판단을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 보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건이 법무부가 공개한 건 맞는데 국회에 전체 징계위의 징계 사유 전문은 아니다라는 것, 요지문이다라는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은 방금 개인견해로 검찰이 판사에 대해서 작성한 문건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걸 갖다 징계위가 이건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검사들이 이렇게 쓴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징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제기해 주셨고 여러분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장. 이재명 기자.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롭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례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사건에 대해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징계 혐의를 이른바 유죄로 인정하려면 징계위가 무엇 때문에 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기될 줄 알았는데 지금 공개된 일부의 문건 상에서만 놓고 본다면 그 근거가 과거 윤 총장이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윤 총장은 이번에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전제를 했지만 역시 우리가 전체 징계 결정문을 본 건 아니다. 그렇게 요지만을 봤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요지로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어쨌든 징계라고 하는 건 법규를 위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령이든 아니면 규정이든 이걸 위반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법규 규정이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보신 한동훈 수사 및 감찰 방해만 하더라도 과거에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던 윤석열 총장이 당시 그때 윤석열 총장이었다면 지금처럼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그때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받는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식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렇게 말했을 거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가 지금 징계 결정문에 포함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윤 총장이 나를 제외하고 명명백백히 밝혀라라고 말을 안 했다고 한동훈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징계위는 본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사 방해, 감찰 방해에 대해서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런 징계 결정문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법규와 규정 위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졌다. 그러니 징계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다른 이유를 댔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내용이 왜 징계 결정문에 포함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조금 전에 제가 봤던 판사 성향 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판사 성향 문건 관련해서 징계 결정문에 포함된 거는 거의 판사 성향 문건 해설서를 써놓은 거죠. 판사 성향 문건에는 이렇게 판결을 했다 그랬더니 이 판결을 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학생 시위를 지지하는 좌익 판사가 아니냐 혹은 전교조를 지지하는 판사가 아니냐라고 또 한 번 징계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렇게 어떤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또 이런 사건에서는 과거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를 가지고 징계 처분을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하고 논리적인가? 과연 이것이 대통령이 말했던 공정성이고 정당성이냐? 이런 근본적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 결정문 자체가 조금 전에 김관선 변호사도 나중에 지금 법원에서 조금만 있다 취소 소송뿐 아니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판단할 텐데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광산, 이재명 두 분은 이 징계 사유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소위 관심법 논란 전해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징계 사유 중에 하나는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징계위는 이번 문건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근거로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써놨을까요? 역시 일부분 문건이지만 정치 중립 훼손과 관련해서
징계위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윤 총장이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8월 이후에 본인을 빼달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정치 출마할 거냐라는 말에 국감장에서 그 말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던 점을 미뤄봤을 때 정치적 중립 훼손이 된다라고 판단했고요. 윤 총장 측은 언론사가 자체 판단으로 한 조사에 어떻게 일일이 관여하지 않냐라고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의 지금 들을 이 발언에 대해서 왜 더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느냐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징계한 결과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하시는 말을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방법에는 네. 들어갑니까? 글쎄 그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험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왔고 급기야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일단 김영주 의원님, 윤 총장이 국감 때 더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는 셈인데 이 문건에서는 적어도 뭔가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어떤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윤 총장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한 거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내가 그 답변할 때 퇴임 후에 개나 키우면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한 공인으로도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 입장에서 나름대로 국가에서 뭔가 국민들이 필요하면 뭐라도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어쩔 수 없이 김도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고 또 하나는 지금 과거 같으면 이게 국민들에게 이런 정치 공세가 통해요. 언론이 막혀있고 언로가 막혀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가 저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 상황은 저 시간에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었던 상황이고 맥락이라고 하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본인이 하기 싫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정치 참여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 그리고 그것이 징계가 되려면 나름대로 오히려 자기가 역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나 좀 이름 넣어주세요. 이런 증거라도 갖고 오면 또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사,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나를 넣고 말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일이 다니면서 넣지 마라, 넣은 거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가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은 사실은 공무적인 의미에서 한 2년 동안 퇴임 이후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오히려 앞으로 만약에 윤 총장이 거치해서 오히려 윤리적인 문제가 될지언정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측면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연가를 했던 추미애 장관이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추 장관은 어떤 입장과 답변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조금 전 장면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연가를 냈다가 오늘 법무부로 출근하는 모습인데 기자들의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추 장관이 일절 답변을 하지 않고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전에 포착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